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 접종 협조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던 의사협회가 오늘은 국회에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일부 과실범죄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걸 걱정해서라고 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먼저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고려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그 과실범까지도 이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한번 취소된 사람은 평생 동안 의료인 하는 동안 네.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자격정지 사유만 있어도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살인이라든지 우리가 강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누구나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이건 동료 의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부는 개정안이 대다수의 의료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며 진료나 수술하면서 생기는 위험 특수성을 고려해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겁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도 대상이지만 의사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갈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사들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하필 지금 만들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의료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의협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은 시기를 문제 삼는 발언. 그러나 곧이어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왜 하필 지금 추진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료법 개정 심사 단계에서부터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속기록을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표시합니다. 의료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이 법이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한 겁니다. 다만 소위를 거쳐 이튿날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됐을 땐 또 별다른 진통이 없었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우선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시간을 조정하자. 이 법이 맞고 안 맞고를 자제하고 이랬는데 강행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은 복지위에서 합의 처리를 해놓고 의협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처음 맞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바로 다음 날부터 접종합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 자세한 일정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접종 대상은 28만 9천여 명입니다.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26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됩니다. 24일부터 닷새 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경기 이천물류센터로 백신을 옮깁니다. 여기서 1차 접종분만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 5,800여 곳으로 갑니다. 첫 접종이 있는 날 화이자 백신 5만 8천여 명분도 들어옵니다. 다음 날인 27일부터 코로나 치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 5만 5천여 명이 맞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의료진이 없고 움직이기 힘든 환자가 있는 곳에는 의료진이 찾아갑니다. 화이자 백신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천안, 부산 등 전국 예방접종센터 5곳에서 맞습니다.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접종 대상이 120명 이상인 기관은 병원 안에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2번 해야 효과가 있는데 백신을 받고 가급적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은 8주 뒤에 합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 약 35만 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접종 동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식약처가 오늘 허가를 위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당장 다음 주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도 먼저 백신을 맞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임상 자료가 없어서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으니 3분기에 맞는 걸로 돼 있는 교사들을 앞당겨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급한 대로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들만이라도 먼저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학교들은 신학기 개교 준비로 바쁩니다. 방역 물품, 마스크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토일간 교실 소독을 싹 해서 애들 맞이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전담 인력 5만 4천 명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다른 학년도 점차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백신 접종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빨라야 7월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집단시설 종사자, 고령자 다음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교사들이 한 반의 아이들을 최소 20명에서 30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이들 그 감염 여부도 있고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 교원단체와 국회에서도 교원에게 백신을 빨리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교사를 먼저 접종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28개 주에서 교사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정된 백신 수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위험한 그룹들이 많잖아요. 사회 필수 요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리가 남으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는 학생과 자주 접촉하는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라도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먼저 맞게 할 수는 있지만 교사 전체에 대해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처음 맞아야 한다. 아니다,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서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표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은경 질병청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정 청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 청장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나서 먼저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놓은 틀에 맞춰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65세 이상 연령층 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이 보류돼 있습니다. 안 후보는 청장년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3분기 이후에 맞을 수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